세계 축구 역사는 아마도 이 순간을 가장 특별한 글자로, 심지어 황금으로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축구장을 뒤흔드는 엄청난 명장면 골 때문도 아니고 숨막히는 신들린 선방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눈물, 스페셜 원 주제 무리뉴의 너무나도 희귀해서 충격적이기까지 한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마침내 유로파 리그 정상에 오르며 유럽 대회에서의 142년 기나긴 우승 갈증에 마침표를 찍는 감정의 대지진 속에서 스카이 스포츠의 카메라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철면피 같은 외모, 냉정함과 오만함의 상징이었던 명장 주제 무리뉴가 자신이 과거에 이끌었던 팀의 우승컵에 대한 질문을 받자 북받쳐 오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오만의 아이콘과도 같던 그가 안타까움 때문이 아니라 토트넘의 한 주장, 손흥민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니 말입니다. 기자가 감독님, 오랜 시간 기다려온 전 소속팀의 우승컵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묻자 그 남자, 무리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저는 팀 전체에 축하를 보냅니다. 그리고 제가 아끼는 제자 손흥민이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것을 보게 되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진심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마치 통제할 수 없는 반사작용처럼 그의 떨리는 입술에서 질문 하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내가 울고 있는 건가? 무리뉴는 황급히 손으로 눈물을 닦아냈지만 감정은 이미 본물처럼 터져 나온 후였습니다. 카메라는 즉시 다른 곳으로 전화도란되었지만 그 순간은 이미 수백만 시청자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 중 한 명이자 모든 정상을 정복했던 그가 왜 그토록 보기 드문 눈물을 흘렸던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운명적인 밤 이전 토트넘의 비극으로 가득 찼던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보아야 합니다. 그들, 한국인들이 누더기 스쿼드라고 부르는 땜질로 얼룩진 선수단은 끔찍한 국내 시즌을 보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단 7승 5무 21패라는 성적으로 17위에 머물렀고 이는 구단 역사상 최악의 시즌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33세의 손흥민, 많은 스타 선수들이 경쟁이 덜한 리그에서 은퇴 후의 삶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그곳에서 수많은 의심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무리뉴 자신도 토트넘 재임 시절 손흥민에게 늘 엄청난 경외심을 표하며 그를 비범한 선수이자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경외심과 함께 은밀한 두려움, 그를 계속 따라다니던 강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빛나는 경력, 그토록 뛰어난 재능이 토트넘 호스퍼에서 단 한 번의 주요 대회 우승컵도 없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련한 지략가인 무리뉴는 손흥민의 거의 맹목적으로 보일 정도의 충성심을 이해할 수 없었고 심지어 거의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시티, 바이에른 뮌헨과 같은 거함의 유니폼을 쉽게 입을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가 왜 불안정한 토트넘에 머무르기로 선택했는가? 그는 팀의 잠재력을 판단하는 자신의 능력으로 미루어 보아 제자에게 더 높은 잠재력을 가진 영광이 더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을 찾아보라고 직접 조언한 적도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실용적인 축구인인 그는 충성심이 항상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며 선수 생활의 전성기는 너무나도 짧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누더기 스쿼드가 점점 더 허물어지고 손흥민의 어깨에 나이의 무게가 더해지는 것을 보면서 무리뉴의 절망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만약 이번 유로파 리그의 기적이 아니었다면 손흥민은 아마도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우승컵을 들어 올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기회는 허공으로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이 자책골 덕분에 아슬아슬한 리드를 잡고 있던 후반 66분 교체에 투입되었습니다. 엄청난 압박감이었지만 손흥민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즉시 그는 팀 전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 주장은 지칠 줄 모르고 싸웠고 공격과 수비를 넘나들며 자신의 초월적인 스피드와 기술로 메뉴의 수비진을 휘저었습니다. 그는 역사의 문턱 앞에서 떨고 있는 팀 전체를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 손흥민은 경기장에 쓰러졌고 그의 얼굴은 행복의 눈물로 흠뻑 젖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의 어깨에 올라타 그토록 염원하던 우승컵을 높이 들어 올렸고 수년간의 기다림과 희망 끝에 어린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이미지를 보았을 때 무리뉴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전까지 자신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심지어 어리석다고 여겼던 결정 뒤에 숨겨진 비범한 논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우승 횟수로 측정되지 않는 진정한 위대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여정을 통해 전 세계, 그리고 특히 무리뉴에게 또 다른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결코 영광으로 가는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공이 거의 당연시되는 초강팀에서의 레드카펫이 깔린 우승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아서 싸우고 자신이 사랑하고 황금 같은 10년을 바친 바로 그 팀에 자신의 손으로 영광을 가져다 주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팀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경쟁 상대보다 훨씬 낮은 평가를 받는 선수단과 함께 이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역사를 쓰고 영원할 것 같았던 저주를 직접 깨부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구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는 절대적인 충성심, 극한의 인내, 그리고 평범한 선수들, 단지 쉽게 명성을 찾는 이들이라면 오래전에 포기했을 정복에 대한 열망에 대한 귀중한 교훈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전설의 품격이자 결코 항복하지 않는 불굴의 투지입니다. 그것은 축구뿐만 아니라 자존심과 명예를 위해 마지막 숨결까지 싸우는 한 문화의 유산이자 자부심입니다. 스페셜 원의 눈물은 단순히 전 소속팀의 우승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범한 인간, 손흥민이 현대 축구 역사에서 극도로 실용적이고 무엇보다 돈을 중시하는 시대에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끝없는 경외심 때문에 위대한 여정, 비범하게 용감한 선택, 그리고 마침내 더할 나위 없이 합당하게 보상받은 것에 대한 깊은 존경심 때문에 울었던 것입니다. 주제 무리뉴의 진심 어린 말은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감정의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주요 신문들은 일제히 그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를 분석하며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클럽의 색깔과 관계없이 축구 팬들은 모두 무리뉴의 진솔함과 손흥민 여정의 위대함에 깊이 공감하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축구에는 가장 격렬한 경쟁 관계조차 뛰어넘는 가치, 즉 재능과 스포츠맨십에 대한 존중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무리뉴는 그 눈물을 통해 깊은 진리를 드러냈습니다. 손흥민을 보면서 저는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충성심과 인내가 산더미 같은 우승컵보다 더 귀중할 때도 있습니다. 더 험난하지만 다른 어떤 길보다 더 의미 있고 존경받을 만한 영광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충성심의 길, 모든 역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내의 길, 그리고 아무도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던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손으로 역사를 만드는 길입니다. 손흥민과 토트넘 호스퍼의 비범한 여정이야말로 그 진리에 대한 가장 생생하고 웅변적인 증거입니다. 스페셜 원의 눈물과 진심 어린 말은 의도치 않게 손흥민의 이름을 그 누구보다 특별한 방식으로 불멸의 전설들의 전당에 새겼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단지 토트넘의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충성심, 인내, 그리고 모든 시련을 극복하는 정신의 세계적인 상징이 되었으며 지구상의 수백만 축구 팬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유로파 리그 우승은 단순한 은빛 트로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판 동화의 절정이며 철천지원수의 왕들조차 감탄하여 눈물을 흘리게 할 만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손흥민은 단지 하나의 우승컵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전 세계 축구계의 마음과 존경을 얻었습니다.